사실은 저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도를 좀 빼보겠습니다. 속도감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정치 초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 과실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혹시 장애를 앓고 있다가 맞을까요? 장애가 있다가 맞을까요? 우리 당의 회의는 정말 바로바로 하는 것 같은데 장애가 있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정답을 잘 맞춘 원내대표님은 이 외눈박이 같은 의견, 외눈박이 같은 견해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바른 말로 고쳐 주실 수 있을까요? 원내대표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영입을 하고 했던 이제 비대위원들과 대화를 주고 받았던 영상들을 다시금 한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왜? 이유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드릴 텐데,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났네요.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16일에 본인과 함께 일했던 비대위원들과 함께 만찬을 했다, 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첫 공식 외부 일정이었다. 그것이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명의 이분은 기자죠. CBS의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만찬했다는데 보도가 있었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퓨전 식당에서 모였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집한 게 주재한 게 아니에요. 모 비대위원이 밥 먹자 한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시간 반 정도 밥만 드시고 가셨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피곤해하고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좀 귀찮아하는 표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태는 어떠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모 인사는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극대노 상태다. 분노 게이지 최극대치다. 라고까지 전해줬어요. 누구 때문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역할에 한동훈 대해서? 비대위원장의 공이 있잖아요. 자, 김규환 CBS 논설위원장은 최근에 맞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 함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퓨전 음식점에서 만찬을 한 거가 맞습니다. 본인의 취재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저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비대위원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4차례 그 검사 시절에 좌천을 당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 좌천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저는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에 낯선 게 아니라 익숙합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한동훈은 잘 활용을 해서요, 내공을 좀 쌓겠습니다. 이 내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공을 쌓겠다,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지난주 화요일 만찬 자리에서는 또 이러한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자, 먼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거운동 당시에 목소리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저 들으시고 추가로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이거 안 돼. 밀지 마세요. 손이 많이 반창고도 붙어 있고 하는데 어쩌다가 생긴 상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잡아주시고 세게 잡아주셔서 그런 건데요. 그거 안 잡아주시는 게 문제지 잡아주시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할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받는 거는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조건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국민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범죄자들을 막고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또 그래서 만찬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했답니다. 비대위원들에게 솔직히 제가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몸이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뭐 가까운 뭐 동남아가 됐든 어디 뭐 해외에 좀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오고 싶은데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 얼굴이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뭐 다 알아보기 때문에 어디 해외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요즘에 좀 쉬고 있습니다. 내공을 쌓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저 만찬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눈에 쏙 들어오시던가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그 내공을 쌓겠다는 말이 저는 쏙 들어왔어요. 내공 역시 예. 그러니까 내공을 왜 쌓습니까? 저게 뭐 저축하기 위해서 쌓겠습니까? 보관하기 위해서 쌓겠습니까? 써먹기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얘기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은 말하자면은 당의 어떤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고 바로 직접 연결고리도 없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나타나지 못하지만 일종의 자기가 여론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밖에서 SNS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국민과 간접 소통을 하면서 본인이 돌아올 시기를 계속 한번 그러니까 내가 점검하고 끊임없이 한번 내가 더 그 역량을 쌓아나가겠다. 그리고 특히나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보십시오.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그 말하자면 다시 한번 현장에 복귀할 때는 일단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세 번째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어떤 지도자든 자기가 다시 한번 그런 기회에 도전하게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 말 중에 제가 가장 쏙 들어왔던 거는 어쨌든 지금은 번아웃의 시간이니까 충전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지만 하지만 내공을 쌓아서 다시 돌아오겠다. 저는 그 과정 그게 이번 전당대회는 아니지만 아마도 한동훈을 좋아했던 지지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돌아온다는 강력한 암시를 가진 단어가 내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내공을 쌓겠다, 공부하겠습니다. 한동훈은요 여의도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들 하세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벌써 좀 있으면 며칠 더 되면 이제 딱 한 달이 되는데 지난달 24일 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은요 정치를 무엇같이 합니다. 그거 기억들 하시죠? 그래서 그때도 뭐 언론사에서 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이 뭐 거칠어졌다. 정치를 무엇같이 한다.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맞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배가 찬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발언은 지난달 2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데 정확히 지난달 28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참 제가 한 번 정도는 얘기할게요. 개같이 한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그때요. 사실상 3월 말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동훈 저한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위기감을 좀 가져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안 되겠다. 이거는 뭔가 전략적으로 발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조금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나 정치를 무엇같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내용은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보도가 된 적이 없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난주 화요일 만찬 자리에서 저러한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